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 연구에서 상황 판단을 맡고 있는 테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거는 상황 판단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황 판단 알아보아요. 상황 판단이란 거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찾아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네 가지로 나눴거든요.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정보가 도대체 뭘까요? 주어진 정보는 말 그대로 진짜 그 문항에서 나와 있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항 전체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시키는 대로 한다. 뭘 물어보는 거냐? 간단히 말해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옳은 것을 찾는 건지, 다음 글의 근거로 해서 옳은 걸 찾는 건지,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건지, 아니면 특정하게 지급 대상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뭘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돼요. 주어진 정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정보만 활용한다. 예를 들자면 테디는 잘생겼다, 문항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못생겼어도 무조건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배경 지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주어진 정보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은 어떤 걸 말하냐면 물어보는 걸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기준이에요. 그냥 쭉 풀었으면 물어보는 걸 찾는 기준이다. 앞에가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니까 근거가 되겠죠. 어떤 근거. 이것들은 문항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단서, 공식, 규정, 개념 등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우리가 평가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옳은 거나 옳지 않은 거냐, 어떠한 특정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뭔가 생각을 하거나 추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돼요. 보통 규정이라든지 공식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나오고요. 예외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예외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 특성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A하고 B가 나와요. 그럼 A의 특성이 A 스몰 a가 있고 B의 특성은 스몰 b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A는 스몰 b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집단에 속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을 판단하는 건데, 상황은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상황은 어디 나오냐? 선택지에도 나오기도 하고 개별 상황에도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의 발문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건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 역시 대상 역시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놔야 돼요. 네 번째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만, 판단을 얘기할 건데요. 판단은 물어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규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 규정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A, B, C, D 사례가 여러 가지 나와도 A의 결과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B, C, D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걸 찾고,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옳은 걸 찾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거는 물어보는 걸 찾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은 또 일종의 적용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봐서 어떤 적용을 하면 판단하면 어떤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주어진 정보, 그러니까 기준과 대상이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건지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야? 기준에 나올 수 있는 정보야? 이런 것들이 가능.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건이 나오거든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만약 전부 다 충족했다 그러면 효과가 발생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게 가능할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판단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가 주어진 정보예요. 실제 기출 문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다르게 빠르게 한번 보면 주어진 정보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 그리고 이 기준을 상황에다가 판단,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한번 볼게요. 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판단할 때 자르고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고르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공무원 중에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해결이 되죠? 해결되는 거 하나씩 지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기준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준이 보통은 바닥글에서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서. 근데 우리가 딱 봐야 될 거는 쭉 읽다 보면 요건에 모두 부합. 아, 기준은 요건이구나. 그러면 국내 이전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은 딱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있네요. 두 가지가 있구나. 기준은 두 가지. 1번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일단 이전하고 이사함을 또 옮겨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건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화물을 옮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만이란 게 나오죠? 뭔가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외. 동일한 시, 섬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면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함을 옮겨도 동일한 시나 섬에 속하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비를 지급하지, 예외, 여기서 예외라는 건 지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지역. 근데 괄호 안에 제외란 말이 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그러면 여기서 제주. 그러면 제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원칙대로 이전하고 거주지 이전하고 이사함을 옮기면 이전비 지급 첫 번째 요건을 갖춘 거예요. 두 번째, 거주지와 이사함물은 발령을 받은 후 이전해야 한다. 시기상, 시기죠, 시기. 발령 후 이전. 기준 이게 다예요. 지금은 제가 정리하면서 가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줄 끄는 것처럼 표시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한 거보다 훨씬 시간 조금 걸려요. 그리고 상황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도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걸 정리해야 될까요? 기준에 관련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전하고 화물을 옮긴다.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이전 여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동일 지역인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동일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전임지와 신임지죠. 여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부분이다. 그리고 발령 후 이전, 일자가 나와 있죠?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요게 두 번째 요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한 기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요건부터 봅시다. 거주지도 이전해야 되고 이사함을도 옮겨야 되죠. 안 돼. 을병이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찾아야 되죠. 예외에 해당하는 건 동일 지역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울산 요 예외 걸리네.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네. 제주 얘도 예외에 걸리네. 근데 아까 제주는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주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시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갑은 안 되죠. 갑도 아웃. 그리고 두 번째 요건, 발령 후 이전이죠. 시기를 비교하면 이제 정무 기만 남았어요. 1월 1일, 1월 13일, 9월 3일, 9월 8일.
발령 후에 이전했죠? 4월 25일, 4월 1일 아니죠? 그러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과 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 찾아야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상황 판단이 뭔지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차근차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상황 판단이 아주 친숙한 과목이 될 겁니다.